자, 상생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로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꼭 새로 태어나는 거와 같을 정도로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서로상이 아니고 그 모습이 날생자처럼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상극을 배울 텐데, 자, 상극이다. 자, 상극은 반대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반대편. 반대편이니까, 아, 적이다. 적. 에너미다, 에너미.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상극이다. 쟤네 둘이는 붙었다 그러면 싸운다 이거야. 나쁘다. 둘의 관계는 나쁘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원인이 뭐였어요? 적이었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쁘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이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어려워요? 어떤 원인이었기 때문에 상극이에요?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도 나오고 이런 논리도 나온 거예요. 반대편이다, 반대편. 그죠? 그럼 역학을 이제 할 때 반대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늘과 땅 이런 거 반대편이잖아요. 예? 그럼 하늘 있으면 땅 있어야 되고. 그럼 반대편이 꼭 나쁜 거예요? 봄 있으면 가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남녀다. 이 반대편인데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좋은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 남녀가 좋을 때. 어느 때예요? 균형이 맞을 때. 연애할 때는 균형이 맞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다루면 제가 삐져서 갈 것 같고 너무 물렁물렁하게 되면 매력도 없어 보일 것 같고 내가 나중에 함부로 대함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들이 탁 하면서 너무 심하게 떠나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요 관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연애할 때가 재미있는 것이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어느 한쪽이 완전한 장악을 하게 되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피바다를 쓰게 되고 그죠? 피박을 쓰게 되고 피박 정도가 아니죠. 그죠? 쓰리고에 피박에 오광 다 얻어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균형이 남녀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뭐예요? 균형이 맞았을 때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안 붙으면 나중에 상생도 제가 또 이제 할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상생도 조건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균형이 맞았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수생목이다 했다. 이제 촌발 날리게 이제 합시다. 물이 나무를 살린다라고 이제 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이 아니고요. 물이 나무를 생한다에 맞는 말인데 이렇다면 물이 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떠내려가게 뿌리 뽑혀서 떠내려가게 만들고 부패시켜버릴 거다 이거지. 나무를 잠궈버리든가.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균형이 맞았을 때 좋다는 의미예요. 그럼 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목이 이만큼 쫙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 요 한 바가지 가지고 나무 4개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놈은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물이. 그죠? 엄마가 애 하나 키우면 되는데 엄마가 자식 4쌍둥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남아도는 젖이 있다 없다? 남아도는 젖이 없잖아요. 그리고 옷 하나 입히려고 그러면 4개씩 들고. 그럼 엄마는 자기 인생 없고 자기 인생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라 해서 무조건 좋다? 아니요. 균형이 맞았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생상극은 우리가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건데 반대편이 얼마나 좋은 건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해서 둘 다 있는 건데 균형이 맞으면 둘 다 좋은 거고요. 균형이 안 맞으면 둘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상생은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상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상생에선 좀 따라가기 때문에 적응이 가능한 거고 상극은 급격한 변동이라서 인간이 아차하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얻어맞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다 이거지. 좋고 나쁘면 아니라니까. 자, 그럼 상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양 개념으로 그러니까 반대편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이거 좀 다시 써볼게요. 반대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음양으로 봤었을 때, 이분법으로 했을 때는 음양이고요. 오행으로 반대편이 이거를 우리는 상극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자축인묘 청간지지에서 청간에서는 청간충이라고 하고 지지에서도 상충살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대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한글 되게 못 썼네. 상극을 이야기하면 지지에서 자축인묘를 이야기하면서 저거들이는 뱀과 용과 개는 저거는 상극이다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축인묘를 가지고 용띠하고 개띠하고는 상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쟤는 목이고 쟤는 수니까 저거는 상극이다라는 말이 전 토니까 상극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 저거 둘이는 상충이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란 얘기지. 개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편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가 안 가진 게 남자가 갖고 있으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니까 가지려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오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잠시 사주로 잠시만 들어갔다 하면 내가 있고요. 내가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성이고요. 그 다음 인성이고 이게 이제 5개로 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극하고 내가 극을 받는 놈은 재관이잖아요. 돈하고 명예잖아요. 이거는 멀리 있고 나를 극하고 내가 극하는 상극에 있는 놈들인데 이 놈들은 나한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미치게 좋은 거지. 이걸 왜 나쁘다고 보느냐 이거지. 그래서 균형이 맞으면 내게 되는 거고 균형이 안 맞으면 난 평생 못 만지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아까 항상 상극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반대편을 공부한다는 건 균형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럼 남자 여자가 딱 반대편끼리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자식 생산이 만들어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이 들어도 바람 피우려고 하고 정관 수술해도 바람 피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 생산 한번 해볼기라고. 근데 막상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거들이 날판이 되니까 함부로 씨앗은 못 만들겠고. 그러나 그 행위는 한다 안 한다? 자식 생산하려고. 내가 못 가진 거 한번 가져보려고. 내 거가 되는 순간 흥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랑 짜다해서 뽀뽀 안 한다. 이런 이제 인생 이야기는 이제 사주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 좋은 거예요. 조건이 균형이 맞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극. 다시 말해서 이놈은 다른 말로 상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컨트롤 한다라고 해석을 받아주기 바란다. 누르고 깨부시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컨트롤을 A가 힘의 균형이 같을 때 A가 B를 컨트롤할 자격이 있다 이 소리예요. 경찰이 무엇이 A가 B를 컨트롤할 자격이 있다. 경찰이라고 하는 A가
조폭이라고 하는 B를 힘의 균형이 1대1일 때는 한쪽이 컨트롤할 능력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조폭이 여기가 1대1이 아니고 1대50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유견발밖에 없는데 50명 조폭 동굴에 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왔다. 이러고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거꾸로라도 이렇게 덮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틀어지면. 풍수는 뭐예요? 1대1인 땅을 찾아랍니다. 음양의 기운이 반대편의 기운이 1대1인 균형된 땅을 찾는 게 그게 풍수예요. 자, 그러면 상극은 상 말고 형으로 공부하면 조금 더 편한데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5개로 쪼갠 걸 오행이라 하는데 가까이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생이라고 했는데 줄 때 가까이 주는 거 말고 멀리 주는 일이 생긴다 이거지. 멀리 줄 때 이놈이 이놈을 컨트롤할 자격이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데 투수는 항상 잘 던지는 놈이고요. 포수는 항상 받는 놈이라는. 근데 둘의 균형이 맞으면 재밌다 없다. 야구가 재밌어요. 근데 이게 균형이 딱 깨지면 투수는 잘 던지는데 항상 가운데로만 오는데 포수 놈이 잘 못 받으면 항상 얻어맞아야 돼. 그럼 한 5번 얻어맞고 나면 안 하죠. 그 다음 투수가 못 던져서 포수는 잘 받을 놈인데 공이 와야지 야구 놀이를 하지. 툭 하면 저기 던지고 툭 하면 저기 보내는데. 그래서 균형이 맞을 때 이놈과 이놈이 야구라고 하는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균형이 안 맞으면 야구 자체 게임이 안 된다. 그게 상극이에요. 네. 나중에 풍수 공부하면 제가 뭐만 남으라 그랬어요? 깊숙하게 그냥 오행 공부하고 천간 지지 공부하고 그냥 밑으로 패조 공부하고 다 한 다음에 뭐만 나중에 남으면 된다 그랬죠? 음력만 남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 균형을 알기 위해서 깊숙하게 들어갔다 나오란 소리예요. 결국엔 뭘 알으란 소리예요? 산과 물에 대해서 또는 물과 산에 대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풍수단 얘기예요. 산에서도 솟았다가 내려갔다가 솟았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좌측으로 틀어서 우측으로 틀고 좌측으로 틀어서 우측으로 틀고 하는 것도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꼭 여기에 매달릴 필요 없이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버려도 되고 뭐만 남으면 된다 이것만 남아요. 요게 목표예요. 여기.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놈이 토라고 하는 놈하고 1대1일 때는 그거를 목은 토를 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무가 흙을 이제 촌발 날리게 나무가 흙을 뿌리를 내려서 흙을 쪼갠다라고 하지만 균형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산을 허물어뜨리지 않게끔 둘 다 상생이 일어나잖아요. 나무도 살고 산도 살고 산사태 안 일어나고. 이 정도 논리면은 그래도 EBS 가서 강의해도 되잖아. 그렇다고 국회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양재동에 EBS로 가보려고. 자, 그러면 이놈이 이제 토가 다시 이제 수를 극하게 된다면 이건 이놈이 다시 투수가 되고요. 이놈이 다시 이제 포수가 돼서 이놈이 이놈을 극할 자격이 생긴다예요. 가까이 주는 게 생이라면 멀리 주는 것이 한 칸 건너서 멀리까지 주는 놈이 요게 상극자리인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또 외우면 된다? 토가 흙을 극한다. 통제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나쁘게 말하면 자, 균형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석을 해요? 많은 흙이 물을 빨아먹어 버려서 수가 바짝 말라버린다죠. 그렇지만 이게 균형이 맞으면 뚝으로서 물을 잘 가둬서 쓸모가 있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아씨, 사주팔자 생각이 확 났는데. 그거 사주팔자에 이용하는 그렇죠. 사주팔자에 토가 많은 팔자에 예? 수가 탁 이거 하나만 있어요. 얘를 이렇다고 쳐요. 그럼 이 수가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는다? 못 살아남죠? 그대로 빨려가지고 흙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뺏겨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럼 이 수는 오장육부 중에 뭐예요? 신장방광이죠? 신장방광이 반드시 탈이 나게 되고 생리통 심한 여자가 될 것이고 자식 낳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네. 균형이 잃었을 때가 문제예요. 균형만 맞으면 진짜 멋진 그릇돼요. 토하고 수만 있어도 정말 멋진 팔자 돼요. 균형만 맞으면. 그것도 아래 위로 있어야지. 조금, 예. 자, 그 다음, 수라고 하는 투수가 화라고 하는 포석에 공을 던질 때,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한다? 수극,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물 조금 가지고, 예? 큰 물을 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파 뒤집어 쓰죠? 그죠? 네. 근데 술을 가지고 화를 알맞게 불 지르면 뭐가 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비유될까요? 예? 기름은 아니지, 기름은 아니지. 무조건 물이 불을 끈다? 제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끈다도 되긴 해요. 예. 근데 물은 조금인데 불이 엄청나게 산불이 컸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는 산불을 못 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시다. 이게 컸을 때 이게 작았을 때는 그 알맞은 관계가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 그래서 요 놈을 극할 자격이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예요. 무조건 컨트롤 have to가 아니고요.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요. 상황이 1대1이라면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다음 화는 또 건너뛰어서 이렇게 갈 걸 하나 더 건너뛰어서 화는 무엇을 극한다? 금이라고 하는 거를 극한다 했을 때 균형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균형이 맞는 것부터 해봅시다. 불 조절을 잘해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예쁜 금 세공품을 만들어낸다. 보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균형이 맞는 거고요. 균형이 이그러진 건 뭐예요? 많은 불 가지고 쇠 좀 녹이려고 했더니 홀라당 타버리더라 이거지. 모양도 안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금금목이다 이거지. 금이 나무를 쪼개는데 1대1일 경우에는 도끼 한 자루 가지고 나무 하나 자르면 되는데 이것이 나무가 많다면 어떻게 돼요? 도끼가 2가 다 나가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균형만 맞다면 멋진 산이요 멋진 팔자가 다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5가지 하나 아까 지운 거예요. 금극목 요거를 5가지를 또 상생 5가지 외우듯이 외우시면 조금 더 좋겠다. 사주팔자 공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여기서 공부한다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래도 좀 외워놨으면 좋겠다. 자, 상생관계 5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 상극관계 5개, 목국토, 토우수,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이래가지고 쎄 빠지게 애워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쉽지만 응용하기 쉬운 게요.
이놈하고 균형이 좀 안 맞아. 예? 그러면 금이 지금 이렇게 많다면 이놈 죽는다 안 죽는다? 죽겠죠. 상극으로만 따지면. 근데 이놈의 기운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바로 때리면 목이 다치니까 가운데 요 수를 물꼬를 이렇게 때리는 놈을 갖다가 물꼬를 이쪽으로 틀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금의 기운이 이놈한테는 부드럽게 갈 거거든요. 이쪽은 세게 갈 거지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던지는 거고 이놈은 멀리 있기 때문에 세게 던지는 거거든요. 기운이. 그럼 이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 가운데 글자를 주면은 요쪽으로 힘이 온 게 요쪽으로 힘이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번은 이놈을 살리기 위한 제어하는 방법이 화극금을 하는 게 1번 원칙인데 이게 화가 강하지 않거나 이놈이 너무 컸을 때는 이게 너무 작으면 이거는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 이놈이 너무 크면 가운데 이놈을 줘서 이 기운을 이쪽으로 쏙 빼게 만든 다음에 그 놈이 이렇게 싹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도 활용을 합니다. 푼수 인테리어에서. 사주에서도 활용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양택삼류에서 이거 이야기를 내가 다 해드릴 거거든요. 문이라고 하는 쪽을 방향을 보니까 금기운이었어요. 여기가 금기운이었어요. 문이 있는 방향이. 근데 자는 방향 안방이 이쪽에 있었어요. 방이. 예? 방이 안방에 있을 때 그러면 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안방을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양택삼류에서는. 그럼 이제 상극이 되니까는 목이 다친다 이거야. 목은 뭐를 간하고 담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면은 목이 다치는데 누가? 간, 담이 다치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은 38이기 때문에 3년 내지 8년 안에 그 발병 난다. 3년째, 8년째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맞거든요. 사람 죽인다니까. 근데 항상 맞는 거 아니니까 또 너무 긴장할 필요 있어 없다. 양택삼류 제가 책 교본 드린 거 있잖아요. 예? 양택삼류 드렸다 안 드렸다? 예, 나중에 그거 갖고 오셔가지고 일일이 하나 쫙 풀어드릴게. 그 책 한 거는. 예. 그랬을 때 이걸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수방향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나 6그루를 그쪽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거나 심거나 안 그러면 그쪽에 어항을 하나 만들어서 한 마리나 6물고기 정도를 갖다 놔서 키우면 큰 물고기 1마리, 작은 물고기 6마리 정도를 어항에 놓고 키우면 금기운이 수를 통해서 수가 다시 목기운으로 간다 이거지. 그때 나무나 어항의 위치는 어디요? 수방향 북쪽에다가. 그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행 일단 상생상극 외워야 되겠다 안 외워야 되겠다? 외워야지. 자, 뒷산이요. 이래요. 그러면 앞산은 화형산이에요. 앞산은 화형산이고 뒷산은 금형산이에요. 그럼 우리 집은 지금 금과 화 사이에 화극금하고 있으니까는 가운데 치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에? 화와 금을 중재시킬 수 있는 화와 금을 가운데서 중재시킬 수 있는 거는 요 사이에 낀 거 이거 하나거든요. 토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급적이면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어떻게 지어요? 토형 집을 지어라. 둥근 지붕 말고 삼각형 지붕 말고. 색깔은 무슨 색깔? 토에 관련된 색이니까는 가급적이면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해라. 심지어는 예? 필지를 산 다음에 우리 집을 몇 평으로 끊어라 나중에?
5나 10으로 딱 끊어서 울타리 쳐라 이거지. 토가 상징하는 숫자는 5, 10이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 해석할 때, 지금 이거는 오행까지 막 갖다 붙이니까는 막 해줄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억수로 남들이 들을 때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그렇죠. 이 집이 몇 평짜리야? 예, 217평입니다. 그러면, 아, 니네 집은 2평 정도는 울타리를 꼭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게 210평이다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울타리를 다 사용하지 말고 니네 땅이라고 다 이야기하지 말고 2평은 손해본다 생각하고 울타리 쳐서 215평이 되게끔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5자, 10자 들어가고 토에 관련된 기운을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그 1, 2, 3, 4, 5, 6, 7, 8, 9, 10 하고 5행에다 집어넣는 숫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그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56페이지에 중간쯤에 오수 써 있는 거 있죠? 보이세요? 네, 그 숫자요. 낙동강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화왕산이 있어요. 네, 여기 마을이 하나 있어. 이건 낙동강이라서 물이고요. 화왕산이 돼서 화예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하고 물도 낙동강 크죠. 화왕산 산도 크죠. 이 중간에서 자기네들이 버티고 살라고 하니까는 둘이 싸움하는 고래등 사이에서 새우가 터지기 직전이니까 오행은 어떤 오행이요? 목이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래 될 거다 싶어가지고 이 마을에 장을 쓰는 날을 38장으로 만들어요. 진짜 말 된다 그죠? 네. 옛날 사람들이 조금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해? 똑똑했다 해. 2600년 전에 깨달은 시다르타 부처님의 수준을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부처님 외치고 다니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과 봉사가 뭐였는지 몰라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옛날의 정신 수준이 절대 낮았던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얇게, 많이, 우주까지. 얇게. 근데 깊이로만큼, 각 분야의 깊이만큼은 정말로 옛날도 절대 실력이 뒤지지 않는다. 네. 특히 정신 사유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원력이 얼마나 크길래. 네? 그분만 믿었더니 2600년 동안 스님들은 그 원력에 먹고 살잖아. 예수님의 원력이 얼마나 크냐. 2000년 동안 그분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쳤더니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2000년 동안 먹고 살잖아. 한때는 권력까지 쥐어가면서. 네. 요즘에 그런 사람 몇 있어요. 그죠? 네. 누가 2000년 전까지 먹여 살릴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2000년 뒤에까지 먹여 살리겠어요? 그 몇만 명 되는 자기 직원들? 아니잖아. 네. 정신세계가 무서운 거라니까, 정신세계가. 네. 비유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상극은 반드시 외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진도 더 나갈게요. 조금만. 요것만큼은 조금 외워 갖고 하나 빠졌다. 상극 이야기할 때 빠졌다. 아까 제가 지금 상생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항상 나쁜 거 아니고요. 상극 항상 나쁜 거 아니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니까 이게 갑자기 골이 아파진다 안 아파진다.
이게 골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안 되면 내가 틀린 거고, 예? 돌아가면 내가 맞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리학 교수가 한국의 물리학 교수가 하버드대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갖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물리학이 재밌니? 그 이제 기자가 물었더니 재밌다 그러더라고. 물리학이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왜 교수님은 어렵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하나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오면 내가 틀린 거고 그 답이 나와서 내가 맞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 이거지. 인간관계 얼마나 복잡하냐 이거지. 예? 인간관계만큼은 자식, 마누라, 가족이랑 친구들 간에서는 이게 전부 다 막 융통성밖에 안 보이는데 난 이 교실만 오면 너무나 좋다 이거지. 예. 그래, 풍수는요 딱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특별한 예외 규정 조금 빼고는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상생이면 무조건 좋다고 풍수에서는 이야기해요. 무조건 굿. 아유 쉬워라. 상극 무조건 배드. 나쁘다. 풍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얼마나 쉬워. 뭐 많고 적고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앞에 그 이야기 균형이다 반대편이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딱 가르쳐주면 여러분 딴 데 가서 진짜 반풍수 소리 듣거든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이 한 시간에 걸쳐서 떠들은 다음에 이제 풍수에서는 뭐만 사용하면 된다? 요것만 사용하더라 이거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 몇 개 빼고. 풍수에서는 주로 이것만 생각하세요. 상극이면 나쁘고 상생이면 좋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다? 껍데기 겉핥기로 상생을 공부한 거다.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면 사주는 무슨 도구만 써요? 간지 도구만 써요. 예? 사주는 천간과 지지글자 10가지, 22글자만 써요. 근데 풍수는요, 현장 쓰죠? 산에 가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쓰죠? 그 다음에 간지 쓰죠? 오행 쓰죠? 그 다음에 주역의 사상 8개 쓰죠? 오만 잡스러운 거 다 갖다 써요, 풍수는. 사주는 원래 간지만 쓰는 거예요. 예, 간지하게예요. 왜 오행 안 쓰냐고 이야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오행을 조금 갖다 쓰는 거지 많이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가 현장만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발복론을 이야기할 때 한계가 있으니까 막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조잡해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학문의 깊이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안 깊다는 얘기예요. 안 깊다 보니까 상생은 무조건 좋은 거고 상극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냥 확 이야기해버린 거고요. 사주는 간지학만 쫙 쓰니까 이 밑에까지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여러분들은 편하세요? 공부하는 패턴이 제가 다르다는 걸 2개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예. 그래서 등산 싫어하고 머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 이거 하시고. 그 다음, 아유, 그거 복잡해. 아유, 난 그냥 좀 걸어 다닐래 하면 이 팀 가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들어갈게요.